오늘은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만한, 하지만 쉽게 꺼내지 못하는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50대 남편들의 가슴 속에 묻어둔 이야기, 그들이 아내에게조차 말하지 못하는 비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 여러분께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이런 콘텐츠가 도움이 된다고 생각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도움이 되는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지난주 한 퇴직한 직장 선배를 만났습니다. 30년을 한 회사에서 근무하다 은퇴하신 분이었죠. 겉으로는 여유로워 보였지만 커피 한 잔을 나누며 들은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요즘 아내 눈치만 보며 살아.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니까 내가 귀찮은 존재처럼 느껴지더라고. 이런 마음 아내에게 한 번도 말씀하신 적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왜 이렇게 많은 50대 남성들이 자신의 진심을 말하지 못하는 걸까요? 한국 사회에서 가장으로 살아온 그들의 무게가 퇴직 후에는 무거운 짐이 되어버린 건 아닐까요? 통계를 보면 더욱 놀랍습니다. 50대 남성 10명 중 7명이 우울감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들 중 단 2명만이 가족에게 도움을 요청한다고 해요. 나머지는 모두 홀로 고민을 안고 살아가는 겁니다. 제가 만난 또 다른 분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내는 내가 퇴직하고 나서 더 여유로워졌다고 생각할 거예요. 하지만 실상은 정반대예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할지 막막해요. 이런 내 모습을 보여주기가 부끄러워서 차라리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게 낫더라고요. 퇴직, 이 한 단어가 50대 남성들의 삶을 얼마나 크게 뒤흔드는지 제 주변에서 직접 목격했습니다. 30년 넘게 한 직장에서 성실하게 일하다 퇴직하신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말이죠.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출근하던 습관은 여전했지만 갈 곳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좀 쉬어야지 하는 마음으로 시작했던 퇴직 생활. 하지만 한 달, 2달이 지나면서 점점 달라지더군요. 아침에 일어나도 할 일이 없고 주말이 기다려지지 않고 월급날의 설렘도 사라졌습니다. 특히 가정에서의 위치가 달라지는 게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예전에는 우리 아빠였던 존재가 이제는 집에서 TV만 보는 아저씨가 되어버린 거죠. 여보, 오늘은 뭐 하고 계셨어요? 라는 아내의 물음이 꼭 잔소리처럼 들리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었을 겁니다. 얼마 전 한 설문조사를 봤는데요. 퇴직 남성의 82%가 자신이 가족들에게 부담이 되는 것 같다고 느낀다고 합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런 감정을 가족들과 공유하지 못한다는 거죠. 내가 가장인데 이런 모습을 보여선 안 된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분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내가 친구들과 쇼핑하러 가는데 카드를 달라고 하더군요. 예전 같았으면 당연히 줬을 텐데 이상하게 자존심이 상하더라고요. 내가 벌어오는 돈도 아닌데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이런 마음 아내에게는 차마 말씀 못하셨대요. 대신 필요하면 써라는 한마디로 끝내셨다고 합니다. 겉으로는 무심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며칠을 끙끙 앓으셨다고 하더군요. 이처럼 퇴직 후 50대 남성들이 겪는 자존심의 문제는 생각보다 훨씬 깊고 복잡합니다. 평생 가장으로서의 책임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온 이들에게 그 역할의 상실은 단순한 경제적 문제를 넘어 정체성의 위기로 다가오는 것이죠.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이런 속마음을 터놓을 데가 없다는 겁니다. 친구들에게는 체면상 말할 수 없고 아내에게는 미안해서 말 못하고 자녀들에게는 아빠로서의 위신 때문에 말 못하는, 그래서 결국 혼자서만 끙끙 앓게 되는 거죠. 여러분의 아버지 혹은 남편이 겪고 있을지 모르는 이 고민들,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그들만의 깊은 고뇌일 수 있습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실제로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는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돈 문제는 참 민감한 주제인 것 같습니다. 특히 50대 남성들에게는 더욱 그렇죠. 제가 최근에 만난 한 퇴직자 모임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퇴직금으로 여유가 있다고들 생각하시겠지만 사실 매일 밤 통장 잔고를 확인합니다. 5년 후, 10년 후를 생각하면 잠이 오질 않아요. 하지만 이런 걱정을 아내한테 말하면 더 큰 스트레스를 줄까봐 차마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실제로 통계를 보면 퇴직자의 73%가 경제적 불안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 중 배우자와
구체적인 재정 계획을 상의하는 비율은 고작 28%에 불과하다고 해요.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혼자서 고민을 안고 계실까요? 제가 상담했던 김 선생님의 이야기가 기억에 남습니다. 40년간 은행에서 근무하시다 퇴직하신 분이었는데요. 매달 들어오던 월급이 끊기니까 아내가 마트에서 장 보는 것까지 신경 쓰이더라고요. 커피 한 잔 마시는 것도 계산기를 두드리게 되고, 그런데 이런 걱정을 아내한테 말하면 내가 초라해 보일까봐 차마 말을 못하겠어요. 더 안타까운 건 이런 경제적 불안감이 단순히 돈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녀 교육비, 결혼 자금, 노후 의료비, 생각할수록 마음이 무거워지죠. 특히 요즘처럼 물가가 오르고 이자율이 높아지는 시기에는 그 불안감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 전에는 이런 분도 만났습니다. 퇴직하고 나서 처음으로 아내 통장을 몰래 봤어요. 혹시 제가 모르는 사이에 돈을 너무 많이 쓰고 있는 건 아닐까 걱정되어서요. 이런 제 모습이 창피하고 부끄럽더라고요. 사실 경제적 불안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문제는 이런 불안감을 혼자서만 안고 가려 한다는 거죠. 내가 가장인데 이런 걱정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모습을 보이면 가장으로서 실패한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말이죠. 때로는 이런 침묵이 더 큰 문제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소통 없이 혼자서 끙끙 앓다가 결국 우울증으로 이어지거나 잘못된 재테크로 더 큰 손실을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분들께 항상 말씀드립니다. 경제적 걱정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만큼 가족을 생각하고 있다는 증거일 뿐이죠. 우리 모두가 알아야 할 것은 퇴직 후의 경제적 불안감은 지극히 정상적인 감정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무능함의 표시가 아닌 책임감 있는 가장으로서 당연히 가질 수 있는 고민입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이런 경제적 불안감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실제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관계라는 게 참 묘한 것 같습니다. 직장에 다닐 때는 그렇게 많았던 사람들이 퇴직하고 나면 하나둘씩 멀어지더군요. 제가 최근에 만난 한 퇴직자분의 휴대폰을 봤는데 한 달 동안 통화 기록이 고작 5건이었습니다. 그것도 대부분 스팸 전화였다고 하시네요. 예전에는 하루에도 수십 통의 전화가 왔다 갔다 했는데 이제는 전화벨 소리가 들리면 누굴까 하는 생각부터 들어요. 심지어 며칠 전에는 아내가 여보, 오늘은 누구랑 통화했어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 순간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실제로 퇴직 남성의 85%가 퇴직 후 1년 이내에 직장 동료들과의 교류가 끊긴다고 합니다. 매일 아침 인사하던 사람들, 점심시간에 맛있는 식사를 함께하던 동료들, 때로는 술 한 잔 기울이며 고민을 나누던 친구들, 모두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거죠. 한 달 전쯤 오랜만에 골프 모임에 나갔다는 지인의 이야기가 마음에 남습니다. 티잉 그라운드에 서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더라고요. 3개월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와 대화를 나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동안 얼마나 외로웠는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상황을 아내에게조차 말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남자가 외롭다는 소리나 하고 아내까지 걱정시키면 어쩌나 하는 생각에 말이죠. 그래서 마트 카트를 잡고 계속 돌아다니거나 의미 없이 공원을 서성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박 선생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퇴직하고 처음 몇 달은 괜찮았어요. 여행도 다니고 운동도 하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허전함이 커지더라고요. 특히 저녁 시간이 제일 힘들어요. TV를 켜고 혼자 앉아 있으면 문득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죠. 평생 일하면서 쌓아온 인간관계가 한순간에 무너진다는 건 단순히 심심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체성의 상실, 존재감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는 거죠. 특히 우리나라 50대 남성들의 경우 직장 중심의 인간관계에 너무 많이 의존해 왔기 때문에 그 상실감이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퇴직하고 나서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내가 그동안 진정한 친구를 한 명도 만들지 못했다는 거요. 모든 관계가 직장이라는 울타리 안에서만 존재했던 거죠. 그래서 저는 감히 제안드립니다. 퇴직을 앞두신 분들, 혹은 이미 퇴직하신 분들이라면 지금이라도 새로운 관계망을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다음 챕터에서는 실제로 이런 위기를 극복하신 분들의 사례를 통해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희망적인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분들의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최근에 만난 이영호님의 사례부터 시작해 볼까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40년 다닌 회사를 나오니까 세상이 낯설더라고요. 그런데 우연히 도서관에서 시작한 독서 모임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시간 때우기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제가 동네 작은 도서관의 자원봉사 강사가 됐어요. 아내가 요즘 제 눈빛이 달라졌다고 하네요. 또 다른 분은 이런 변화를 겪으셨습니다. 은행 지점장으로 퇴직하신 김민수님의 이야기입니다. 매일 아침 아내와 함께 산책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죠. 30년 연애했던 사이인데도 말이에요. 그러다 우연히 동네 탁구 동호회를 알게 됐고 지금은 아내와 함께 복식 경기에 나가고 있어요. 아내가 제 파트너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통계를 보면 퇴직 후 새로운 취미나 활동을 시작한 분들의 우울증 발병률이 현저히 낮다고 합니다. 특히 부부가 함께하는 활동을 시작한 경우 그 효과가 2배 이상 높아진다고 해요. 제가 특히 인상 깊었던 건 박상철님의 사례입니다. 퇴직하고 처음으로 아내에게 제 마음을 털어놨어요.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지. 그랬더니 아내가 울더라고요. 자기도 똑같은 마음이었다고. 그날 이후로 저희는 매일 저녁 30분씩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그 시간이 하루 중 가장 기다려지는 순간이에요. 물론 모든 변화가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분들의 공통점은 첫 발을 내딛는 용기였습니다. 체면이나 자존심 때문에 망설이지 않고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열었다는 거죠.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퇴직 후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 분들 중 89%가 인생에 재임하기 더 행복하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중요한 건 시작하는 용기, 그리고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은퇴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어요. 40년 동안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일들을 하나씩 시도해보는 재미가 쏠쏠하네요. 이건 제가 최근에 만난 또 다른 분의 말씀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50대 남성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이제는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제안드리고 싶은 건 마음의 문을 여는 용기입니다. 제가 만난 한 분은 이렇게 시작하셨어요. 어느 날 아침 아내에게 편지를 썼어요.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제 두려움과 걱정들을 손 떨리고 땀나는 걸 참으면서 아내 손에 쥐어줬죠. 그게 저희 부부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작은 일상의 변화입니다. 꼭 거창한 계획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매일 아침 9시 동네 한 바퀴를 돕니다. 처음에는 혼자 시작했는데 이제는 비슷한 또래 분들과 함께하는 아침 산책 모임이 됐어요. 점점 참여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죠.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배움의 즐거움입니다. 요즘은 50플러스 센터나 평생교육원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뭘 배워야 할지 몰라서 망설였는데 스마트폰 활용 강좌부터 시작했어요. 이제는 제가 반장까지 맡았네요. 특별히 강조드리고 싶은 건 부부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한 상담자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30년 연애하면서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데이트를 시작했어요. 매주 수요일은 영화 데이트로 정했죠.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지금은 그날이 기다려집니다.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 혼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전국에는 수많은 50대 남성들이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고 꼭 그것을 극복해가고 있습니다. 용기를 내어 첫 발을 내딛는 순간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특히 50대 남성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찾아가는 여정이 이제 시작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용기 내어 변화를 시작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분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